오늘은 화해장식 기능사 1과제 원형 꽃다발에 대해서 우리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꽃다발 제작할 때 이런 줄자가 좀 필요한데요. 이런 줄자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톱이 되는 락이 걸리는 그런 줄자를 사용하시면 시험 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줄자를 이렇게 세워놓고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제작해야 되는 꽃다발의 지름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지름을 35cm 이상 제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시험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재료는 이 말체뿐만 아니라 또 곱슬버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곱슬버들은 아무래도 명확한 윤곽을 만들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말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말체를 사용해서 원형 꽃다발을 제작할 때, 자,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있죠. 어떤 선생님께서는 구조물을 35cm를 제작해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꽃다발의 전체 사이즈가 35cm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조금 더 작게 하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 구조물 바깥으로 꽃들을 좀 나오게 배치해서 라운드 형태가 될 수 있게 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둘 다 맞습니다. 본인이 연습하면서 하기 쉬운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35cm의 꽃 다발에서 구조물을 약 1, 2cm 정도를 줄여서 조금 더 작게 만들고, 꽃을 구조물 바깥으로 빼서 꽃 다발을 완성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조물 안쪽으로 꽃을 넣게 되면은 꽃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눌리게 돼요. 눌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좀 만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꽃을 구조물 바깥으로 조금 나오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터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요. 자, 자르시고, 말체가 이제 보통 1m가 넘죠. 이 말체는요,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죠. 이 두꺼운 부분들을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약 한 20cm 정도를 잘라주세요. 잘라서 버려주시고, 자, 이 얇은 거 2개를 가지고 원형을 만들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요, 20cm 이상 먼저 두꺼운 부분끼리 겹치세요. 반드시 두꺼운 부분끼리 겹치셔야지, 얇은 부분 하나, 두꺼운 부분 하나 이렇게 겹치시게 되면은 나중에 얇은 쪽이 이렇게 똑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끼리, 자, 20cm 이상을 먼저 겹쳐 주시고요. 그리고 묶을 텐데 철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묶어 주겠습니다. 자, 묶어 주는 도구는 우리에게 화해장식 기능사 시험에서 뭐 펜치 또는 플라이어, 뭐 니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뾰족 앞이 좀 뭉툭한 이런 니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쳐져 있는 부분들을 묶어 주셨으면, 양쪽에 하나씩 묶어 주셨으면 외곽을 가장 좀 넓게, 내가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넓게 잡으시고, 얘네들을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겹쳐져 있는 있죠, 여기 두꺼운 부분,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땅에, 테이블에 딱 닿을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천천히 줄여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줄여서, 저는 35cm 지름에서 조금 더 작게 제가 33cm 정도의 지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되게 해주시고요. 또 아까 여기 겹쳤잖아요. 여기 한번 묶고 제가 여기 한번 2군데 묶었거든요.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도 2군데 정도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쉽게 원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한번, 또 이쪽 한번, 이렇게 2군데를 제가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묶었고요. 그리고 외곽을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쉽게 원형이 만들어졌죠. 이 원형을 만드는데 시험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타원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원형을 제작하다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이제 말체가 부러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데,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은 쉽게 원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지들은 잘라야 되냐 자르지 말아야 되냐,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꽃을 너무 작게 빼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얘가 있음으로써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자르지 않겠습니다. 자, 또 말채를 이용해서 너무 두꺼운 부분을 또 잘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채. 자, 여기 지름, 이렇게 말채를 지름을 묶어 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십자가 모양으로, 이 원형이 뚜렷하지 않았을 때는 이 지금 제가 만드는 이 십자가 모양의 이 말채를 가지고, 자, 원형이, 예를 들어서 원형이 내가 만든 게 타원형이다. 그러면은 이 말채를 쭉 늘려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은 형태가 잘 잡히겠죠. 원형이 조금 예쁘지 않게 됐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쭉 늘려서 여기다 묶어주시면 원형이 되니까, 가능하면 크로스 할 때 이 부분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원형이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명확한 원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묶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뚜렷한 원형이 될 수 있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채를 크로스해서 묶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해서 묶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크로스된 점이 이 원형의 지름에서 정중앙에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크로스를 하고 튀어나온 이 말채들은 잘라주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둔 상태에서 바닥을 격자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저는 격자로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은 가는 말채를 이용해서요. 자, 이 말채를 가지고 23cm 정도 될 수 있게 원을 하나를 또 작게 만들어 주는 거죠. 얘가 지금 33cm니까 10cm 정도를 더 줄여서 23cm 정도 될 수 있는 지름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얹혀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격자로 한 만큼의 효과를 이 원 하나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구조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조물의 바닥을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바닥을 보시면 지금 33cm의 지름이 될 수 있게 큰 원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원 바닥에다가 크로스의 십자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23cm의 원을 하나 만들어서 네 군데를,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묶어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닥을 완성을 했습니다. 상단 부분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 상단 부분은 자, 먼저 이렇게 묶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세워서 이 높이를 구조물의 반지름 정도의 높이로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저는 반지름보다 조금 더 낮게 제작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꽃이 이 구조물보다 조금 더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반지름보다는 조금 더 낮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십자가가 크로스가 있으니까 이 크로스의 라인하고 똑같이 선을 따라서 위에도 이렇게 곡선으로 크로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바닥에 크로스가 돼서 묶은 점하고 위쪽에 크로스가 되는 점하고 자, 같은 점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크로스된 점이 다르지 않고 같은 점이 될 수 있게, 똑같은 점이 될 수 있게 해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크로스된 점과 바닥에 크로스된 점이 같은 점으로 이렇게 동일선상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껍지 않은 이 말채를 이용해서요, 처음에 우리가 바닥을 만들었던 같은 방법으로 약 한 20cm 정도를 겹치게 한 후에 묶어주겠습니다. 같은 방법이니까 두꺼운 부분을 똑같이 겹쳐주시고 또 얇은 부분끼리 나중에 또 겹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겹쳐줬어요. 자, 테이블에 이렇게 대놓고
원을 하나 만들어서 중간 정도에 이 원이 걸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위에다가 묶어주겠습니다. 라운드가 될 수 있게 사방으로 봤을 때 어디서나 봐도 이렇게 라운드 형태가 보일 수 있게, 돔 형태가 보일 수 있게 구조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잡이를 만들 건데요. 너무 두껍지 않은 말체에 중간 정도의 굵기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아까 제가 바닥하고 위에하고 크로스가 되는 점을 같은 점으로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손잡이 때문에 그래요. 이 크로스가 같은 점에서 묶여져 있지 않게 되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삐뚤어지겠죠. 어느 방향에서 삐뚤어지든 삐뚤어질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가 아주 반듯해야지만이 꽃다발을 완성했을 때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꽃다발이 되기 때문에 이 크로스되는 점이 가능한 한 위아래가 같은 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손잡이를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를 만들지 않는 그런 핸드타이드도 가능을 합니다. 연습량이 많지 않게 되면은 손잡이가 없을 때 꽃다발이 굉장히 기울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기울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꽃다발이 완성됐을 때 균형을 잃게 되죠. 그러면은 점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까지 완성하고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짧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조물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 구조물을 완성하는 시간은 몇 분 정도에 완성을 해야 되냐? 20분 미만, 15분에서 20분 사이 해서 이 구조물을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 정리를 다 했고요. 꽃을 잡아 볼 텐데 먼저 장미 한 송이, 그 다음 미니 장미 2송이 정도는 제가 빼놓고 꽃 다발을 잡겠습니다. 이유는 코 사이즈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빼놓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을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루스커스를 이용해서 먼저 나선형으로 스파이럴로 잡아주시고요. 자, 먼저 이렇게 루스커스를 안쪽으로, 구조물 안쪽으로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자, 꽃이 구조물 바깥으로 조금 나왔죠. 이렇게 조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는데, 꽃에 여기 턱을 딱 여기 구조물에다 받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과 함께 꽃을 계속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베라부터 제가 이렇게 라운드 형태에 맞게, 자, 여기 제일 가운데 있는 거베라의 기준을 잡아서 옆에 있는 거베라들도 그 높이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장미도 구조물에 딱 턱이 달 수 있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하나씩 계속해서 구조물 바깥으로 꽃들이 나올 수 있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쪽에 원이 있고 바닥에 지금 원이 2개가, 우리가 지금 원을 2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원이 있고 바깥쪽에 원이 있는데 꽃이 이 바깥쪽의 원에도, 그러니까 이 안쪽과 밖에 사이에 이 공간에도 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꽃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스파이럴이 아주 잘 돼야지만이 이 꽃다발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럴이 안 되면은 안 되니까 스파이럴들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돌려가면서 이 꽃다발은 사방합니다. 사방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만 꽃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꽃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닥에도 이렇게 루스커스가 갈 수 있게, 루스커스의 길이는 꽃의 길이하고 유사한 길이만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제가 지금 꽃을 넣고 있습니다. 꽃들이 이 구조물에 특별하게 빈 공간이 많이 보이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구조물에 꽃들이 갈 수 있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려가면서 잡았을 때 꽃다발의 균형이 좀 잘 맞으니까 돌려가면서 꽃다발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제가 잡은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자나 장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높이는 대부분 구조물의 높이에 맞게 꽃들이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빈 공간들을 계속해서 남아있는 꽃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공간들이 점점 채워지겠죠. 미니 장미는 구조물 아래쪽으로 조금 넣어주시고, 거베라나 일반 스탠다드 장미들은 구조물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배치하시면은 안쪽과 바깥쪽 모두 다 꽃이 찰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을 다 넣었고요. 이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묶을 때는 이 바인딩 포인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 부분이 아주 튼튼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게 꽉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세게 아주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남아있는 끈들은 다 깨끗하게 잘라주시고요. 자, 꽃 다발은 서야 돼요. 줄기는 손으로 크게 2개 정도의 손으로 이렇게 잡고, 여유롭게 2개 정도의 손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전정가위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먼저 잘라주시고, 길이를 다 똑같이 해야지 나중에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선으로 깨끗하게 모든 줄기들을 아주 깨끗하게 사선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 다발을 세워두시면 완성이 되겠죠. 자, 꽃 다발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완성되어 있는 꽃 다발을 한번 재볼게요. 몇 cm가 되는지. 꽃 다발의 전체 지름이 약 한 38cm 정도가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에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꽃 다발을 완성한 후에 작품을 채점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지면은 본인이 작품을 제작한 사람이 직접 작품을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은 내 수험번호 앞에 이런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화분 받침인데, 이 받침 위에 꽃 다발을 넣어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꽃 다발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자, 이 화분 받침을 주는 이유는 이 화분 받침의 높이가 있죠. 이 위로 꽃다발의 줄기가 이 윗부분보다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완성된 꽃다발을 이 화분 받침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물에 다 잠기는지 확인을 꼭 해주신 후에 코사지와 함께 제출하고, 자, 여기까지 라운드 꽃다발을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연습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